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자, 오늘은 슈어소프트 테크라고 하는 종목을 좀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굉장히 좀 재미있는 종목인 게 수급을 받는 테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SMR, 이 원전 쪽으로 테마를 좀 받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쪽으로도 테마를 받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방, 방산 쪽으로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 좀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현대차가 2대 주주로 지분을 투자한 회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주가 현황은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슈어소프트 테크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여기 사업 영역에 해당 솔루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 한눈에 잘 안 들어오죠. 큰 제목만 보면 코드 검증 솔루션, 모델 검증 솔루션, 그리고 시스템 검증 솔루션, DX 솔루션, 빅데이터 AI 솔루션, 뭔가 이 솔루션이 들어가는 게 많다라는 게 느껴지고, 여기가 사명이 슈어소프트 테크잖아요. 이 슈어라는 약자가 확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합성이 된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확실하고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검사해주고 검증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회사다라고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사가 없다라고 하고요. 국산화에 성공한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의 어떤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2대 주주로 지분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대목입니다. 그럼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올해 반기 보고서 내용인데요. 슈어소프트 테크는 고신뢰, 고위험 소프트웨어, 즉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자, 이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개발 및 공급과 3자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자동화 검증 플랫폼 회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3자 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신문 기사를 보면 좀 여러분들이 보다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배현섭 슈어소프트 테크의 대표 이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미션 크리티컬한 소프트웨어일수록 개발과 검증이 분리된 제3자가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기가 쓴 글을 스스로 첨삭하는 것보다 남이 보는 것이 안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셋집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전셋집 들어가실 때 등기부등본 떼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리관계를 분석을 하는데 내가 넣은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물론 내가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도 가능하겠지만 내가 직접 그 해당 부동산을 등기 권리 분석을 하는 것보다 중개업자나 이런 제3자를 통해서 우리가 공신력 있는 검증을 받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그런 3자를 통해서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것처럼 이 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국방,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모든 산업에는 제3자가 검증을 해주는 게 보다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검증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슈어소프트 테크의 고객 대상이 되는 고신뢰,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미션 크리티컬, 과연 이게 어떤 영역이냐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원전 어떻습니까?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원전이 유출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엄청난 위험과 손실이 발생하겠죠. 우주 산업은 어떨까요? 우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은 소프트웨어의 결함 하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금융권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치해 놓는 그 은행의 그 돈들이 금융 시스템의 그 소프트웨어가 결함이 발생했을 때 해킹이 된다라든지 우리의 자산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고위험군에 속한다라는 걸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차량에서 만약에 소프트웨어 결함이 발생해서 누군가 내 차량을 원격으로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브레이크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차량이 우회전 신호로 잘못 인식을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얼마나 우리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이 바로 미션 크리티컬 사업 영역이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일수록
규제가 까다롭고요. 그리고 3자 검증을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소프트웨어를 검증해야 되는 미션 크리티컬 영역이 어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동차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요.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자동차의 전기, 전자의 안전 부분에 대해 최신 기술 방법을 적용하여 개발 및 시험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라고 해서 ISO 26262 반드시 제조사나 제조사에 납품을 하는 하청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이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국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모든 무기 체계가 적용 대상이며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군에 납품이 불가하도록 제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프트웨어 신뢰성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국방 사업의 영역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항공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철도도 관련된 이런 표준 규격이 있습니다. 이 규격에 맞춰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최근에 또 부각받고 있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에서도 여러 가지 이 표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준 규격을 검증을 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소프트웨어 안전 규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임베디드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임베디드 시스템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예가 냉장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냉장고는 하드웨어입니까? 소프트웨어입니까? 하드웨어죠. 하드웨어인데 냉장고 안에 소프트웨어가 자체 장착이 돼 있습니다. 편의사항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뭐 복잡한 기능은 아니겠지만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임베디드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근데 여러분들 냉장고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십니까? 전자레인지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컴퓨터 같은 경우에 노트북이나 우리 PC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죠. 그리고 요즘에 차량 같은 경우도 OTA라고 해서 원격으로 이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임베디드 시스템이 최근에 스마트 가전이나 계속 이 고도화가 되면서 컴퓨터나 자동차처럼 자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계속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임베디드 시스템 안에서도 이 소프트웨어를 검증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드 검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스템 검증이 있고요. 그리고 모델 검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퓨처 테크놀로지는 미래 기술 검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AI 빅데이터 분석, AI, OPS. 자, 이런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VNV 솔루션이라고 나오죠. 이 VNV라고 하는 이 V의 약자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밸리데이션 그리고 버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약자를 쓰는데 뭐 밸리데이션은 여기 나와 있듯이 평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버티피케이션은 검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과 버티피케이션을 두 개를 따서 VNV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평가 검증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 모델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V자 형태의 모델 검증 단계를 거쳐간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죄송하지만 저도 설명을 잘 못 드리겠지만 이 기술 영역 안에서 이러한 형태로 이 소프트웨어를 검증한다 이 정도까지만 좀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V자 형태의 검증 모델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슈어소프트 테크에서 뭐 자체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검증 모델이다라고 합니다. 슈어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이 화이트박스 테스팅 경쟁 우위를 보면 외산 제품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높고 범용성이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표이사가 설명하시는 바를 제가 들어보면 가격 경쟁력이 좋다라고 해서 단순히 뭐 저가 경쟁으로만 그렇게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높지만 기업과 정부 입장에서는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평판도 이미 20여 년 동안에 구축해놓은 그 경력을 바탕으로 업계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들 회사에서 홍보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재무 차트를 한번 보긴 할 텐데 2022년 기준으로도 영업이익률이 20%를 웃돌고 있고요. 지금도 비슷한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할 만큼 회사가 마진율이 좋은 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솔루션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지금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이 나오는 게 바로 모델 검증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코드 검증 솔루션, 시스템 검증 솔루션. 저희가 봤을 땐 그냥 다 똑같은 소프트웨어 검증 솔루션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분류가 나뉘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는 건 모델 검증 쪽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이 미래 검증 솔루션은 쉽게 그냥 자율주행차를 시뮬레이션하는 솔루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큰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자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모비젠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2023년 8월 무렵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2023년, 24년에는 이 모비젠의 매출이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비젠은 빅데이터, AI 사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어소프트테크와 이 빅데이터 사업을 하는 모비젠과의 사업적인 시너지가 앞으로도 기대된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미래검증 솔루션을 봤더니 조금 익숙한 단어들이 좀 나옵니다. 커넥티드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자동화 솔루션, 그리고 차량 주행 데이터로부터 자율주행 기능 결함 시스템 검증,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이 미래기술 검증 솔루션은 아무래도 자율주행 차량 쪽에 사업에 좀 밀접하다라는 것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뉴스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1억 베팅했는데 1000억 부자 된 슈어소프트테크 대표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가 나오는데, 자, 뭐 라면으로 끼니 때운 게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죠. 이런 내용들이 스토리텔링이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힘든 길을 잘 걸어 오셨다라는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회사 대표 그 유튜브도 들어가서 소개하는 내용들을 봤는데, 여러분들 이 뉴스 기사 한번 보시면 회사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지금 어떤 내용들로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한경 ESG에서 나온 5월 19일에 나온 이 기사를 참고해 보시면 슈어소프트테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엔 이걸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2010년대 중반 국방 및 원자력 소프트웨어 검증 시장에 진출을 하고 2010년대 후반 미국과 중국에 지사를 설립해서 해외 사업 영토를 넓혔다. 그래서 현재 현대차,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 카이 등 500여 곳과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2007년도에는 일본 벤처캐피탈이 기술력만 믿고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 이 300만 달러를 투자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거쳐갔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제어로직을 개발을 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미사일 운용체계 소프트웨어 검증을 했으며, 두산 에너빌리티와는 신고리 5, 6호기 안전설비 소프트웨어 검증 실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와도 이런 소프트웨어 검증 실적이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화이트박스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네요.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내부 구조를 다 뜯어보고 조건별로 체크를 꼼꼼히 하는, 쉽게 얘기해서 병원에서 우리가 MRI, CT를 찍으면서 검사를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 장벽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 사업이고 국내 경쟁사는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회사에 이메일을 보낸 그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답변도 제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국내 경쟁사는 없고 해외에 몇 개 경쟁사가 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이런 위험 등급이 높은 소프트웨어 검증일수록 여기 보시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보수는 세진다. 등급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보수도 센데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쟁력과 평판이 이미 쌓여져 있다라는 내용을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비젠 인수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비젠 지분을 확보해서 229억 원에 인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모비젠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요, 여기에 최대 주주가 질환지교 시큐리티가 이 지분을, 모비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질환지교 시큐리티가 이 모비젠의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해당 지분들을 슈어소프트테크가 아마 다 인수를 한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비젠의 AI 사업과 시너지를 일으킬 것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이고, 모비젠은 실적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모비젠의 실적이 이제 슈어소프트테크의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외형적인 증가도 더더욱 기대될 것이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원전 자율주행, 우주 방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로봇 산업도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검증 요구가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가 이 부분도 솔깃한 내용이다라고 귀뜸을 해줬다고 이렇게 기사가 소개를 하고 있네요. 저도 이 부분은 좀 솔깃하긴 했습니다. 로봇이 최근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최근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어떤 테마가 들어있습니까? 첫 번째로 자율주행 차량이죠. 그리고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들어왔어요. 휴머노이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옵티머스 로봇이 그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우주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AI를 통해서 이 모든 사업들을 다 구축하고자 하는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AI,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 우주, 방산 모든 것들이 테슬라가 지금 다 가지고 가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모든 핵심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게 슈어소프트 테크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눈에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많은 것들을 이 영상에 다 담기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만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뉴스를 좀 간단하게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에서 최근에 현대웨이 발표를 했었죠. 거기에서 자율주행 전략 발표를 한 내용이 이 기사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현대차는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해서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와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120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금액 자체가 1년에 12조 원입니다. 1년에 12조 원의 매출을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큰 건데 투자 금액이 매년 12조 원이다라는 건 현대차에서 이 분야에 있어서 정말 진심이다라는 부분을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때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등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슈어소프트테크도 이날 급등을 했었는데 현대차가 2대 주주로 직접 지분 투자를 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뉴스는 부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가 뉴스케일 파워도 인정한 SMR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400조 시장을 선점한다라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SMR 원전 시장이 계속 부각받고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나 BWXT, 카메코, 컨스텔레이션 이런 회사들 보시면요.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고공 상승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기술, 한전기술도 지금 원전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어소프트테크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수혜를 좀 누릴 수 있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주가의 흐름은 사실 아쉽기는 해요. 이따가 한번 다시 볼 텐데 그래서 지금 충분한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이 이러한 대장주들의 흐름이 나중에는 2, 3등주까지도 수급이 들어올 때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크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뉴스는 아닌데요. 슈어소프트테크가 미국의 모든 차량의 긴급 제동 시스템 장착 의무화 소식에 강세를 가져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긴급 제동 시스템과 연관을 짓고 싶지는 않은데 이 기사에 보시면요. 슈어소프트테크가 현대차의 미국 기술연구소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 이 나짜라고 읽습니다. 이 NHTSA는 테슬라 자율주행 규제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이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얘네가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GM이 운영하는 크루즈가 자율주행 그 사업을 철수한 이유도 이 나짜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그 부분 때문에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뉴스를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자, 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이 나짜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규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자율주행 차량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이는 그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 미국 기술연구소와 이 계약을 맺고 있다라는 부분이 슈어소프트테크로서는 부각을 받았던 내용인데 이런 규제와 허가라는 내용은 표준 규격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제 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표준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이 표준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검증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슈어소프트테크의 강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이사가 로봇 쪽으로도 수요가 있다라고 귀뜸을 해줬다라고 하는데 이 로봇 신문에서도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0월 24일 뉴스인데요. 여러 기업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 그 중심에 보시면 슈어소프트테크에 대한 내용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자, 슈어소프트테크는 어떤 회사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도구인 오토심과 데이터 수집 분석 도구인 디캣을 로보월드에서 선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기술은
실제 환경을 디지털 트윈 기술로 정밀하게 재현해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솔루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로봇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활용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자율주행이 차뿐만이 아니라 로봇도 자율주행이 적용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종목 분석 클로봇 영상 여러분들 보셨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봇 자율주행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한다. 그게 클로봇이 제공한 솔루션이었는데 슈어소프트테크는 그것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이 소프트웨어가 안전한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지 3자 입장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검증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로봇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슈어소프트도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슈어소프트테크는 일단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슈가 가장 크게 부각을 받았을 때도 수혜를 받았고요. SMR, 이 원전 시장 쪽으로도 충분히 부각을 받았었던 내용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직접 투자를 한 만큼 현대차의 이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이 자동차, 소프트웨어 디파인디드 비이클이라고 하는 이 SDV 시장이 점점 더 수혜를 보면 볼수록 이 슈어소프트테크도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현대차가 2대주주로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섹터에서 가장 예민하게 움직이는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자율주행 섹터에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슈어소프트테크의 차트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때 보이시죠? 9월 5일에 공교롭게 이때가 최고점이었는데 이때 바로 개파락하면서 3,000원대까지 내리 주가가 하향했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이 9월 5일에 슈어소프트테크 주주로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공시가 났었죠. 현대차에서 원래는 지분을 14%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블록딜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반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7%대 지분만을 남기고 나머지 7%대 지분을 다 팔아버립니다. 블록딜로 매각을 해서 현대차가 팔았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때 주가가 계속 급락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절반의 지분을 판 만큼 주가도 절반 이상 이렇게 급락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주가로 지금은 사실 공교롭게 돌아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상승이 많이 나왔었던 때를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자, 이때는 그 체코 원전 수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 기대감들을 주면서 올라갔었던 그런 때가 있었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부각을 받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실망감을 주면서 자율주행 섹터가 일제 빠졌었던 슈어소프트테크도 그런 흐름들을 다시 비슷하게 가져갔었고요. 종합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SMR, 원전 시장, 그리고 자율주행 쪽으로 예민하게 수급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국방, 방산 쪽으로 그렇게 많은 수급을 가져가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원전 대부분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데 비해서 슈어소프트테크는 원전 관련된 그 수급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래도 자율주행 쪽으로 가장 예민하게 움직인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지금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이죠. 퓨런티어 지금 차트가 비슷합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최근에 좋긴 했지만 지금 현재 조정을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고 현대 오토에버의 차트와도 비슷하게 가는 걸 봤을 때 슈어소프트테크의 첫 번째 테마는 자율주행 쪽으로 가장 예민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원전 SMR 시장 쪽으로 예민하게 움직인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나머지 이제 세 번째가 방산 우주 뭐 이런 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로봇 쪽으로도 뉴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쪽으로 소프트웨어 검증 어떤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테마가 로봇 쪽도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때 11,000원대 이 11,000원대에서 현대차가 7%의 그 지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공모가가 9,360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9,630원인지 9,360원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요 무렵 9,360원대가 아마 공모가일 겁니다. 공모가 대비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2,500억 원대입니다. 과거에 이 11,000원대에 머물렀었던 때는 시가총액이 거의 6천억 원 가량 했을 텐데 지금은 현대차가 일단 지분을 50% 줄였기 때문에 지금 고점 기준으로 밸류를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분명히 현대차도 지분을 뺀 만큼 시장에서 측정하는 밸류도 공모가 대비 좀 낮게 나와 있음은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시장에서 적정 밸류다라고 생각하는 가격은 이 7,000원대와 8,000원대
사이 어딘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저항을 앞으로는 좀 맞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교롭게 매물대도 이 7,000원대에서 많은 매물대가 지금 모여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평단가를 낮추신 분들도 대부분 물리신 분들이 아마 7,000원, 6,000원대가 가장 많은 평단가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정가 대비로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임은 분명합니다. 지금 시장의 수급 자체가 워낙 좋지 않고 자율주행이란 섹터 자체가 첫 번째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그런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슈어소프트 테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투자자 지금 매매 수급 현황을 봐도 기관 외국인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담는 종목은 아닙니다. 2, 3등주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서 좀 외면돼 있긴 하지만 지금 시총이 2,500억 원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 사업의 어떤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시총이 그래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어 보입니다. 당장 오르지는 않더라도 향후에 공모가 정도까지는 최소한 좀 올라와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근거를 두는 이유는 지금도 20%대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이고 매출 성장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이 아직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을 뿐이지, 원전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방산, 우주, 그리고 로봇까지 더해지는 이런 매출이 각각의 분야에서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받쳐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장의 밸류는 거기에 준하는 모습으로 공모가까지는 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당장 단기간의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매집한다라는 생각에서 저점에서 조금씩 담아가신다라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종목임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재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재물을 보시면요,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633억 원의 매출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모비젠의 그 매출이 합산이 되었기 때문이고, 모비젠은 지금 손익분기점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이에요. 매출이 연 한 300억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슈어소프트테크의 자체 매출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한 22%대를 머물고 있지만 지금 올해 1분기, 2분기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제가 이걸 회사에다 물어봤어요. 이따 이걸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계절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1분기에는 매출이 많이 안 나오는 편이고 주로 4분기에 매출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올해 3분기, 4분기에는 매출에 좀 실적 점프가 좀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올해 가이던스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없지만 회사 관계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회사 관계자들의 말을 지금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질문을 했던 내용들을 좀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비젠 인수 이후에 매출의 외형은 늘었지만 순이익이 감소가 된 걸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고 흑자 전환의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온 게, 자, 모비젠은 연매출 한 300억 원 정도, 이 BEP라는 건 손익분기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매출 300억 정도를 하는 회사이고 지금은 거의 그 정도까지 매출이 나오고 있어서 이익도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렇다고 손해도 나지 않는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슈어소프트테크의 영업이익률 20% 내외의 영업이익률과는 차이가 있고 연결이 되면서 이익률이 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빠른 시일 내에 모비젠의 이익률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는 않지만 계속 이익률 개선을 위해서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회사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절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1분기에 적자가 난 것이고 4분기쯤 가면은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비젠을 인수하게 된 배경과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빅데이터 관리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앞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시너지를 통해 수익률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해서 인수를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는 경쟁사가 없는 슈어소프트테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외 업체로는 영국의 LDRA 그리고 영국의 PRQA라는 회사가 있고요. 미국의 그라마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유일하게 경쟁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쪽 매출 성장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어디에서 매출이 나왔고 수주의 지속성, 긍정적인 참고사항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까지 원전 매출은요, 기존의 가동 원전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대한 검증 매출이 주된 매출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신한울 3, 4호기 재가동에 대한 뉴스를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최근에 수주가 나와서 원전의 매출이 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체코 원전 수주, 자, 이것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매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에 리스크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일반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인력 확보 차원에서 여기에 좀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변들을 제가 주고받았었고요. 다시 차트로 넘어오시면 지금 이미 그때 블랙 먼데이 때 찍었던 3,500원 때까지는 저는 내려오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바닥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확인되는 바닥일지 여기일지 아니면 지금 위치에 있는 여기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요. 어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았는데 어제 나왔던 수급은 SMR 쪽 수급과 금투세 관련해서 좀 정치적인 발언이 좀 나왔던 게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금투세 폐지를 통과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SMR과 관련해서 좀 부각을 받았었던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또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어서 완전하게 바닥을 다졌다라고 하기에는 거래가 아직 좀 터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는 시점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고 위에 매물대가 물린 매물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당분간은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올해 말까지 좀 이런 흐름들을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으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밑으로 떨어질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가격은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정말 우리나라의 최악의 상황이 또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까지는 빠지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급등을 하진 않지만 반대로 그렇게 급락할 일도 특별히 없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자율주행 관련주, 원전 관련주들 계속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슈어소프트 테크도 나중에 한번 또 다시 깊이 있는 내용으로 또 디테일한 내용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제 영상들이 그래도 좀 노출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도 많이 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게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대응하시느라 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